it's Man. Welcome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업이 아니라서 한국어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다 초보자를 위한 수업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수업이 아니기도 하고 또 제가 한국말 하는 걸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어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질문이 뭐냐면요, 넷플릭스 보는 게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보면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고, 또 한국 분들 중에서 저처럼 영어나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비디오에서 할 말은 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이론적인 공부도 했었고, 또 제가 직접 여러 언어를 배워보기도 하고 가르쳐보기도 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론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 편의상 영화, 드라마, 뭐 유튜브 등등 모든 영상물을 통틀어서 그냥 영상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 먼저 할게요. 영상을 듣고 보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영상을 적당한 방법으로 보는 경우에만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언어를 배울 경우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비디오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방상 카실, 마리온 코티아르, 좀 젊은 사람 없나? 레시두, 사비도란, 이런 사람들 다 너무 좋아하고 영화도 너무 많이 봤는데 왜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못할까요? 아니면 외국분들 중에 올보이, 기생충, 아가씨, 부산행 이런 한국 영화 엄청 많이 봤는데도 한국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어를 습득할 때 듣고 보면서 자동적으로 체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가 필요해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린아이들은 늦으면 한 초등학생? 제가 어떤 이론에서 본 걸로는 12살까지라고 들었는데 개인차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나이까지는 무작정 들려주고 원어민들 사이에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말을 따라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에서 학교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외국어로 된 방송을 많이 틀어준다거나 하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성인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모국어를 기반으로 사고하는 배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언어를 배우려면 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성인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점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문법이든 뭐 언어적인,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성인을 가르칠 때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연습이나 활동, 게임, 뭐 실생활을 통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모르는 초보가 계속 비디오를 본다고 언젠가 영어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언젠가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건 수업 외에
훈련, 연습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만으로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어느 정도 기초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A1 정도? 토픽으로 따지면 1레벨? 정말 간단한 소통 정도만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영상을 이해하려고 보시지 말고 그냥 재미로 또는 문화적인 내용을 배운다는 생각으로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A1 수준이면 네이티브들이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나와서 막 2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근데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데 못 알아들으면 또 사람 마음이 좀 슬퍼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몇 달 동안 학원을 다니고 학원비를 몇십만 원 냈는데 아직도 영화 한 편 못 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퍼지는데, 실망하게 되는데,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몇 달 학원 다닌다고 영화가 다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고 A1 레벨에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재미로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한 A2에서 B1 토픽으로는 레벨 2에서 레벨 3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이제 영상물로 언어를 연습하기 좋은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영상으로 공부를 하나요? 일단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A2, B1 뭐 그 정도 수준이 됐다고 쳐봅시다. 아직도 모르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대충 이제 말을 들으면 말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옛날 얘기하는구나, 지금 뭘 하자고 하는구나, 나중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구나, 남 욕하는구나,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영상을 하나 정해서 시청을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만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이 제일 편한 언어, 모국어로 자막도 키셔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면서 내용을 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CC 자막을 켜고 볼 건데요. CC 자막은 내가 듣는 언어, 영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자막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안 들리는 부분을 자막으로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검색을 하시거나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거나 등등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따로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못 알아듣는 상황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문법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어떤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몰라서, 이게 어떤 시제인지 몰라서, 왜 이런 형태로 사용됐는지 몰라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 이때는 처음 보는 단어여서 추측이 안 돼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법적인 경우에서 걸릴 때는 사실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이때는 이제 따로 적어놨다가 나중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어휘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리스트 만들어서 적어두시면 좋아요.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자, CC 자막 보면서 모르는 표현들, 단어들 정리를 한번 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볼 거예요. 세 번째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뭔지 다 알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두 번이나 봤으니까 영화 내용도 완전 이해가 됐어요. 자, 이제 아무 자막 없이 한 번 더 볼 거예요. 모국어도 없이, CC도 없이 무자막으로 한 번 더 볼 건데, 자, 이때쯤 되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똑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세 번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보실 때는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찾아 듣다 보면 놀랍게도 또 안 들리는 말이 생겨요. 자, 내가 두 번째 봤을 때 이미 모르는 말로 표시를 해놨을 수도 있고, 그때는 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막상 자막이 없으니까 모르겠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또 찾았으니까 또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표시도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볼 건데 네 번째 시청을 하실 때는 다시 CC 자막 켜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쉐도잉이라는 걸 할 거예요. 쉐도잉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를 섀도우처럼, 그림자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걸 말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건 CC 자막 켜라고 했죠. 근데 자막이 켜져 있다고 해서 자막을 눈으로 보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듣는 말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쉐도잉 할 때 자막을 켜놓는 이유는 혹시 대사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글씨 철자를 모르는 단어들을 캐치하기 위해서지 절대로 보고 읽으라고 켜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CC 자막은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고 듣고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쉐도잉을 하는 이유가 쉐도잉은 발음이나 억양을 교정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 언어를 읽다 보면 본인 모국어 억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억양이 강한 언어, 뭐 영어도 억양이 있는 편이죠. 영어나 뭐 이탈리아 이런 걸 읽는다고 치면 아무래도 좀 단조롭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억양이 강한 언어를 쓰시는 분들, 뭐 이탈리아어, 중국어 이런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한국말을 읽으면 그냥 단조롭게 읽어도 되는데 억양을 넣어서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쉐도잉은 이런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훈련인데, 개인적으로는 영상 전체를 쉐도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화같이 막 2시간, 3시간 되는 영상은 다 쉐도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청하면서 중요하고 모르는 표현 정리해놨던 리스트, 그 나오는 표현들 위주로 쉐도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영상으로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에요. 자, 내가 킹덤 어제 봤거든요. 킹덤이 한 시즌에 6편이 있는데 킹덤 시즌 1에서 뭐 에피소드 1부터 6까지 1편부터 6편까지 쭉 보는 것보다는 1편을 6번 보는 게 공부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 회를 4번씩 다 보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또 뒷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뭐 에피소드 6개 중에 한 편 정도라도 이런 말씀드린 방식으로 3번, 4번 반복해서 보면서 쉐도잉까지 하신 다음에 나머지 같은 시리즈를 이어서 보시면 같은 극 안에서는 표현이나 단어, 호칭 같은 게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뒤에 영상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편이라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영상을 봐야 하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는 영상 보시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상 등등 좋아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번, 4번 반복해서 볼 거기 때문에 재미없는 영상을 보는 건 영상 가지고 공부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영상으로 공부하는 건 사실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일인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공부가 아니라도 내가 찾아서 보고 싶은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공부도 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를 때 중요한 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오는 얘기를 골라주세요. 자, 영상으로 말을 배운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자연스러운 발음, 억양, 단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평생 쓸 일이 없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을 배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게,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 자, 현대극이 아니면 아무래도 쓰는 말이나 표현, 문화적인 코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대극, 사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고요. 어떨 때는 한국 사람들도 사극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언어는
실용적인 언어 습득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심지어 한 그나마 최근 8, 90년대 내용이 나오는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그런 것들도 재미는 있지만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들이랑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실생활에서 사용할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주로 나오는 슬랭이라고 하죠. 속어들, 농담 같은 얘기들도 지금 쓰는 표현이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건 계층적인 배경인데, 사실 지금 신분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급마다 쓰는 말이 다르고 이러진 않아요. 한국말은 특히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는 어느 정도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말투나 억양, 쓰는 표현 또는 다루는 내용에서까지 당연히 60대 기업 회장 캐릭터, 한 40대의 실직한 가장 역할, 중학생 역할, 이게 쓰는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랑 비슷한 내용, 내가 학생이면 학교 생활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고 학생들이 하는 말을 배우면 좋겠죠. 내가 막 고등학생인데 70살 먹은 어디 기업의 부자 회장이 쓰는 말을 배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내가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나오는 영상,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조폭 영화, 의학 드라마, 범죄 이런 종류는 아무래도 실생활에서는 적용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는 크게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는 건 지역적인 배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표준어 또는 서울말이 주가 되는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사투리나 특정 지역의 방언을 배우는 게 틀리거나 나쁘거나 한 건 전혀 아니고, 저도 프랑스어 배울 때 벨기에 말을 먼저 배웠는데 그 지역에서 내가 살 생각이 있다면 그 지역 억양이나 단어에 익숙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거고, 하지만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언을 연습하는 게 아닌 이상 표준어를 배우시는 게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특히 초보자 분들에게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을 검색하거나 할 때도 정보의 양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표준어를 먼저 배우신 다음에 혹시 나중에 특정 방언에 흥미가 생긴다면 다른 지역 방언을 조금 더 영상을 보시고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호흡이 짧고 단순한 영상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맞죠? 모국어로 보기에도 복잡한 막 철학적이고 트위스트가 엄청 많고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4시간짜리 영화 같은 것보다는 이미지로 다 보여주는 직관적인 10분짜리 유튜브 영상, 이런 게 훨씬 보기가 쉬울 수밖에 없고, 또 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정리하고 따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영상으로 시작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많은 얘기를 했네요. 한 2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영상 너무 복잡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좀 정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고 모르는 표현을 정리하고 따라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 그리고 쉽고 재밌으면서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상을 고르는 거, 이거 3가지를 지켜서 공부를 하시면 수업만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연습이 많이 되실 거고, 또 아직도 뭘 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영어 자막을 켜고 보셨던 이 영상을 한국어 자막도 없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나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셔야 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 외출, 모임 이런 거 이제 삼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한 편씩 다시 보기 하시면서
지금까지 수업만 듣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없었던 언어들을 좀 연습하는 시간으로 생산적으로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다음 주쯤 또 다른 수업 영상이랑 공부법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